자, 반갑습니다. 네, 11월 21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200여 개, 하락 종목 66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250개, 하락 종목 1200여 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 매수세가 이어졌으며 외인의 순 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이고, 기관의 순 매수세가 코스피 같은 경우 나와줬고, 코스닥은 기관의 순 매도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외인의 순 매도세가 이어졌는데 비차익 순매수가 좀 매수세가 나와줬다는 점은 조금 의아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모습 속에 금일 증시의 약세를 다소 제한시켜줬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약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제한시켜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금일 증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줬던 국내 증시는 양거래소 모두 좀 상방으로 돌려놓지 못하고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준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으나 코스닥은 좀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줬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가 좀 약세가 나와준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전날 전거래 일주일 동안, 지난 주말 동안 뉴욕 증시에서 그쵸, 연준 이사들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원달러 환율의 강세,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다시금 돌파시켜준 모습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7원, 14원, 1원, 14원, 그쵸,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랜만에 1350원을 재차 돌파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나와주니 당연히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이제 기사거리가 계속 나와주니까 홍콩 지수가 좀 크게 밀렸고 중국 증시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영향 속에 국내 증시 역시 동반 약세가 나와줬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중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이 뉴욕 증시만 따라갈 게 아니라 중국 증시는 어떻게 흐르나, 이것 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증시도 약세가 나와줬고, 그거에 따른 국내 증시 역시 동반 약세가 나와줬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또 봐야 될 것은 이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6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봉이 나온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아무튼 시가 대비 하락을 했다는 게 음봉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시가보다 밀렸다, 전거래일이 아니라 시가보다 좀 밀렸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이고 국내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4시입니다. 오전 4시에 11월 FOMC 회의 의사록 발표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이 의사록 내용에서 좀 이제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방향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금리 인상 방향성이 만약에 좀 더 비둘기파적이다, 12월 FO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하다못해 빅스텝이라도 단행할 것처럼 이젠 인플레가 고점이 찍혔고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강하다면은 증시는 다시금 상승세가 나와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스턴 연은 총재의 발언 기억하시죠? 금리 인상 12월 달에라고 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12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 만약에 더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FOMC에서도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다면은 증시는 좀 크게 밀릴 가능성이 커요. 지금 지금같이 지금 상승 모멘텀 자체가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그쵸? 상승 모멘텀이라고 해봤자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것이 지금 유일한 증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그 상승 모멘텀을 잃어버린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1,400원을 돌파할 겁니다. 1,400원을 돌파할 것이고 추가적인 증시의 약세가 나와줄 거예요. 약세가 어디까지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줄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면은 12월 FMC에서도 빅스텝 하다못해 좀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줘야 되고,
증시에 좀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좀 조절이 이어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불확실성 요소가 아무래도 남아 있다 보니 증시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6거래일 연속 코스피에서의 음봉 출현은 서서히 저점이 잡아간다. 제가 일단 24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코스피가 24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가의 약세, 증시의 약세가 나와주는 것은 뭐 손절해야 되나? 이런 타이밍이 아니라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자, 삼성전자를 예로 들게요. 제가 삼성전자 11월 14일날 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가지고 좀 지켜봐야겠다. 삼성전자가 지금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준 이유, 2거래일 연속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준 게 이 지난 10월 18, 19일 이날밖에 없어요. 그쵸? 약 한 달 동안 삼성전자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준 뒤로는 외인이든 기관이든 어느 쪽에서든 반드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지금도 어쨌거나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급 이탈이 나와주고 있진 않아요. 삼전 자체가 그렇게 옛날같이 부정적인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삼전도 충분한 조정이 이어진 이후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자, 종목의 상승세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뿅 하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상승, 하락 이렇게 점진적으로 오르거든요. 점진적으로 주가가 좀 계단형을 그려내면서 점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오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급 이탈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삼전은 현재 수급 이탈이 없다. 그렇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이 점 WTI 유가 지수가 좀 밀리고 있죠. 원달러 유가가 밀리고 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고 천연가스 역시 약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죠. 천연가스 가격도 밀리고 있고 유가 가격도 밀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은 솔직히 긍정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유가가 밀리는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나라 증시가 밀린 거와 같아요. 원인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지속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달러와의 강세, 그렇다는 것은 유가의 약세가 의미하는 거겠죠. 유가가 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면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것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좀 활발하게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연가스는 지금 최근 우리나라 보면 날씨가 어때요? 별로 안 춥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생각보다 안 춥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괜찮다는 그 인식 속에 천연가스의 가격이 좀 계속해서 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어딜까요? 생산하는 국가는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러시아입니다. 일단 러시아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쟁 중이고 미국이 1등인데 1등 나라 미국 역시 그 텍사스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상화되려면 12월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천연가스 리스크는 아무래도 12월까지는 좀 봐야 된다. 12월이면 또 진짜 본격적으로 추워질 날씨잖아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약세만 나와줄 것 같진 않아요. 본격적인 겨울 천연가스의 계절인 만큼 한 차례 반등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최근 또 약세가 나와주고 있죠. 이거 암호화폐는 안타깝고 이 BTX, 그러니까 FTX 이슈로 인한 이 16,000달러가 다시 붕괴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주의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죠. 뭐 비덴트,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이러한 암호화폐 관련주의 약세가 나와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암호화폐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데 암호화폐 관련주의 강세가 어떻게 나와줍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암호화폐 시장도 부정적이고 현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증권 시장 역시 현재 많이 약세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꺾여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크네요. 좀 둘 중 모든 간에 빨리 살아나는 게 좋겠는데 좀 쉽지 않죠. 현재 상태로는.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뭐 롯데건설 지원 등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다. 뭐 유상증자 긴급 상황 지냈다. 이 롯데케미칼이 네, 뭐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부정적이라고 저는. 왜냐면은 그쵸, 제가 이 롯데케미칼 말씀드리면서 한 게 이거죠. 유상증자는 좀 구체적이라고 검토 중이라고 해놓고 이틀 만에 유상증자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주주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상승세가 나와주건 하락세가 나와주건 제가 느끼는 감정은 주주 상대로 장난들을 치는구나. 그래서 좀 뭔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유캔스탁 방송에서 그러니까 리딩방에서 말씀드렸던 리비안 리콜 관련 얘기가 나와 있죠. 안전 논란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자체가 리비안 관련주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그 리비안 관련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보통 대우부품, 에코캡이 가장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이긴 하죠. 대우부품, 에코캡, 대원화성, 폴라리스 세원 뭐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이 리비안 관련주를 항상 말씀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리비안 관련주는 윗꼬리가 항상 길어요. 전반적으로 꽉 찬 롱바디 장대 양봉이 없거든요. 보시면은 최근에 이때가 딱 리비안 관련 이슈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좀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리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반적으로 다 윗꼬리가 깁니다. 여기도 길죠. 여기 다 길죠. 다 보세요. 전반적으로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게 거의 없어요. 보이시나요? 이 리비안 관련주가 좀 그렇습니다. 주가가 기대감으로 쭉 상승세가 나와주다가도 폭락이 나옵니다. 폭락 이런 식으로 리비안 관련주는 좀 주가의 요동침이 좀 크다, 등하락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종목 테마군이다. 그렇게 한 번 더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주의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비안 관련주는. 자, 그리고 2028년 그린 수소 연간 10만 메가와트 생산, 2030년에는 이산화탄소 400만 톤 포집. 항상 강조드리죠. 수소 관련주는 밀릴 수밖에 없다. 어떤 거보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보다 밀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인프라 자체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건 제가 수소 관련주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인프라 자체가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전기보다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수소입니다. 아직까지는 애매해요. 단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어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강세가 나와주긴 힘들 거예요. 그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크밀 이 네옴시티 관련주 관련 한마디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인디에프가 상한가를 갔어요. 자, 제가 이거 화살표 윗 화살표가 다 상한가거든요. 인디에프는 최근 보면은 양봉의 대다수가 다 상한가예요. 그냥 이 중국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단발성 이슈로 안 끝난다.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어지고 있거든요. 자, 어떤 것 때문이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마디 했잖아요. 사우디 자주 왔다 갔다 하겠다. 원희룡 뭐 사우디 성과 다음 달에 실제 수주 나온다. 방산 원전도 협조 이런 식으로 자 실질적인 이제는 성과가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글을 써드릴게요. 항상 강조드리죠.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준 종목들 예를 들면 게임주, 영화, OTT로 포함할게요. OTT 이번에 네옴시티, 원자력, 뭐 방산 뭐 이런 게 있겠죠. 기대감으로 인한 강세가 나와준 테마군들이 뭐 일단 이렇게 칩시다. 더 많이 있겠지만 자 이런 종목들 특히 일단 위에 두 개만 볼게요. 게임하고 OTT 관련주들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출시 당일날 꺾이기 마련이에요. 그쵸? 이 점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어요. 한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게임하고 OTT는 기대감은 상승세가 나왔다가 출시 당일날 꺾입니다. 왜냐면은 제로 소멸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로 소멸로 인한 약세가 나와주더라도 긍정적인 얘기, 매출액이 좋다. OTT는
시청률이 좋다, 관객 수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레몽레인이 그 예죠. 이웃집 부자 아들, 막내 아들인가요? 그쵸? 부잣집 막내 아들, 그쵸? 부잣집 막내 아들 보면은 송중기 관련주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대감 있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재밌고 시청률 나쁘지 않으니까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네옴시티, 원자력, 방산 전부 다 기대감으로 인한 지금 상승세가 나와준 종목들이에요. 자, 하지만 구체적인 수주, 이번 수주 내용 결과 만약에 막 정말 몇 조 달러, 그러니까 몇 조 규모 수주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은 얘는 정말 한 차례 더 치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 제가 네옴시티 인디에프가 상한가 간 건 정말 좋을 수 있어요. 얘가 사실상 인디에프가 지금 한미글로벌보다 얘가 더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세아특수강 이런 종목들, 유신, 현대무벡스, 핀텔 다 약세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약세. 자, 네옴시티는 조금 더 눌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눌려야 돼요. 너무 큰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세요. 지금 이 한미글로벌 원래 이 정도밖에 안 하던 주가인데 지금 이만큼이에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다? 더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지금. 매수하시기엔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에요. 더 내려야 돼, 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강세 상한가가 나왔다고 해서 뭐 네옴시티 관련주가 또 추가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모험을 뭐하러 하냐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이런 급등 종목도 타가지고 네옴시티 더 오를지도 모르는 그런 종목 사지 말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동제약 한 번 더 급등할까? 이거 아까 시간의 거래 한번 볼까요? 일동제약. 또 사람들 사들고 있네요. 일동제약. 말씀드렸어요. 조코바 이때도 실패해서 하한가, 이때도 부결나서 하한가예요. 하한가 두 번 먹었습니다. 조코바 관련 이슈로. 이번에는 두 번 안 할까요? 이어도 다시 한 번? 아니면 뭐 3, 4번? 두 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성공한다? 그런 건 없어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미 이때 한 번씩 다 되어봤습니다. 사람들 하한가 두 번 맞으면서 심지어 같은 이유로 또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조코바 이슈로.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한가가 두 번이나 나온 종목이에요. 하한가가 두 번이나. 조심하세요. 저는 이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승인이 떨어져도 저는 안 살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 조코바 관련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도 저는 매수 안 할 겁니다. 얘는 이제 한 1년 정도 정말 지나가지고 조코바에 대한 이제 그게 뭐였지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저는 매수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그 거래 자금이 들어가면서 주가에 대한 그 상승과 등하락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자, 그리고 현재로서는 뭐 이 정도 얘기해드리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조코바 이슈 한번 눈여겨 보시고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합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니까 월화수 이틀 남았네요. 이 거래일 동안은 다소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세가 나오기도 제한적일 거고 약세도 다소 좀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최대한 급등한다고 따라서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좀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 주면서 11월 FMC 회의 의사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거기에 주목해 보시는 것을 권유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